박지훈 원장님, 이번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한강증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증상에 해당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로 이제 뭐 신경이나 혈관보다 이제 힘줄이나 근육 이 이유가 되어서 목이 뻣뻣하고 또 고개의 좌우나 옆으로의 움직임이 제한돼 있을 때 이거를 한강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로 잠을 잘못 잤다든지 해서 낙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도 요즘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병원을 찾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고요. 우리가 뭐 이게 경락 중에서 양경과 음경을 나눠서 저희가 많이 치료를 하는데 머리 쪽으로 가는 이제 양경들 중에서 머리 뒤쪽으로 가는 경락들을 실제로 치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증상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강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봐서 어깨와 목 주위가 걸리고 화끈거리다고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 중에 화끈거리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특이한데요. 화끈거린 거는 일반적인 근육통에 의한 통증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을 나타낼 때는 이제 뻑뻑하거나 좀 묵직하거나 이런 통증을 쑤시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화끈거린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신경통이 같이 있다는 걸 암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마다 표현하기를 예를 들어 뒷목이나 또는 뒤통수가 화끈거려요, 또는 뭐 먹먹해요, 저려요, 또는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무살 같아요, 먹먹해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근육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의 긴장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찝혀가지고 생기는 일종의 신경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후두화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후두화 신경통이라고 하는 건 뒷목에 있는 근육들 때문에, 근육의 긴장 때문에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압박이 되어서 나타나는 특정한 형태의 그 통증 양상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후두화 신경통은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한강증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한강증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고 나서 많이 생기는데 베개 높이가 잘 안 맞아서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베개가 바뀌어서 생겼다고 한다면 그걸 이유로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도 그 전에 컨디션이,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주 한잔 하시고 잠을 잤는데 이제 불편한 자세였는데 그걸 움직임이 이제 뒤척이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잠을 자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물론 이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오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몸이 그대로 굳어져 버린 형태가 많은데, 그런 형태를 대부분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표현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병원이나 그 의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또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잘못된 자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한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거북목 증후군도 약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이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이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이게 좀 어떤 나쁜 질환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발 쪽에서는 평발 이러면은 평발이 누구도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렇죠. 평발이 있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거든요. 네. 증상이 맞아요. 없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마찬가지로 거북목이나 일자목도 이거 자체를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있으면 이제 어떤 척추의 정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나 다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리 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병원에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의 C자 커브가 줄어들어 있는 일자목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건데요. 이제 머리가 이 어깨 봉지의 선보다 많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북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북목이 일단 생기는 거는 자세가, 예를 들어 사람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 40 몇 분, 중고등학교 때는 50분 수업을 듣잖아요. 그 지나면 이제 쉬는 시간을 꼭 가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넘도록 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몸이 그 상태로 이게 굳어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경직이나 또는 피로도의 감소를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 이제 고나기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 이상을 넘기지 않고 자세를 자꾸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컴퓨터가 됐든 TV가 됐든 또는 뭐 스마트폰이 됐든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고 있다 보면
머리 무게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붙잡아 두려고 이 뒷목 쪽의 근육은 긴장이 되게 됩니다. 남자분들 우리 왕 아나운서도 웨이트장 가면은 벤치프레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벤치프레스 남자들은 또 이렇게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만은 가슴을 너무 키우다 보면 남자분들 그 등 쪽의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역시 그거 자체가 또 몸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이게 또 거북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머리가 너무 큰 경우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또 여자분들은 또 가슴이 또 너무 이렇게 한 경우도 그 자체가 몸의 자세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관리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런 자세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은 근육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이런 게 또 다른 신경통이나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신경통은 근육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근육의 긴장이 제때 풀어지지 않아서 근육 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 이렇게 찝혀지는 건데요. 그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찝어졌을 때 그 치료 대상 자체는 사실은 그 근육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신경 자체에다가 뭐 약침이든 침이든 또 이제 병원 다른 이제 뭐 전문 과목에 따라서는 어떤 솔루션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근육에 의해서 어떤 부위에 신경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근육이나 그 근육에 해당하는 특정한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진단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이 불균형 됐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 네. 신경통들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어떤 통증이 나타났을 때 그게 근육통인지 또는 신경통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임상의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특히 목에서 신경통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목 디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팔로 가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데 꼭 목에서 이제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팔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목이나 목덜미로도 갈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의 대상이 근육인지 신경인지를 잘 감별해가지고 자세의 개선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다른 치료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꼭 이제 감별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영상화학 검사나 다른 이제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추가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통증이 근육에서 나타나냐, 신경에서 나타나냐 잘 감별해서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균형이 깨진 근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방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한의원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목의 통증들은 교통사고 후에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때 한의원에 오시면은 하는 치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환부에다 직접 침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좀 더 파워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침 종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추나요법을 시행해가지고 근육의 긴장과 또 이제 구조의 불균형을 이제 정제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런 근육들을 푸는 방법들 또는 특정 부위에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이제 한약재 종류마다 단순히 어떤 한약재가 어디에 좋다가 아니라 그 한약재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 여기에 많이 더 임상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 하는 임상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으시면 이런 치료에 훨씬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의 증상에 알맞은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원장님, 평상시에 이렇게 근육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상황이 예를 들어 저도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대표적인 일자목이나 뭐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이었는데 당신 가게에 있던 TV를 밑에다 안 놓고 위로 올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팔 쪽으로 가는 신경통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은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로 바꾸시는 거 그런 걸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어깨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환자분들 오시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자가 스트레칭, 자가 운동법은 어깨를 기본적으로 으쓱으쓱 하는 겁니다. 근데 으쓱으쓱 할 때 으쓱하고 내릴 때는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빠른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승모근이나 견갑근과 같은 이런 목 쪽의 근육들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깨를 그냥 으쓱하는 게 아니라 뒤로 돌리는 거예요. 몸이 자꾸 웅크려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펴줘야 되는데
가슴을 자꾸 핀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 관절, 예를 들어 그게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든 뭐 극상근의 문제든 근육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깨를 뒤로 돌려주는 것, 팔을 억지로 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깨만 뒤로 돌려주는 동작만 가지고도 어떤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어 생기는 근육의 경직이나 강직을 해소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환절기 가을철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고요. 우리가 일교차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가을,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호소를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의해야 할 질환은 감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환절기를 지내는 게 오히려 겨울을 나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뭐 예방접종도 맞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또 그 밖에 이런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런 가을에는 환절기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한랭 알러지에 의한 알러지 비염도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피부 질환이나 또는 결막염 같은 알러지 질환들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온도에 대한 그 보온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 주변에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잘 말리고 다니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안 말리는 것 때문에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더 이제 콧물 훌쩍거리시고 코 막힘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피부는 기본적으로 건조함의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이런 가을철에는 꼭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눈도 자주 깜빡이시고 또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날 또 먼 하늘도 많이 바라다 보시고 이런 게 그 눈 질환에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날씨가 운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또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을 또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또 산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에 무리를 갖고 또 발목 삐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 가을철에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피하시고요. 또 이런 운동 때문에 안 하던 운동으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또는 뇌졸중 또 온도차 때문에도 맞물려 가지고 이런 증상으로 그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은 운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체 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30대 같은 60대도 있으실 거고요. 또 40대 같은 몸을 가진 2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평상시에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이런 환절기에 무리하지 않는 좋은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을철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절기 가을철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나 또 이제 산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산이나 이제 그 초목이 많은 곳을 가다 보면은 진드기나 또는 이제 쥐를 매개로 해서 감염 질환을 많이 겪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마치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열이 일단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발열이 난다 그러면 이런 감염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참 진드기 종류가 많아요. 근데 모든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다 이렇게 증상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 0.5%만 그 바이러스 그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몸의 면역이 잘 형성이 돼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다만 예방을 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쥐나 진드기가 이제 거주할 만한 곳은 이제 삼가해야겠지만 굳이 가야 한다면 긴 옷, 긴 소매, 긴 바지, 또 긴 양말을 이렇게 챙겨 입도록 하시고 뭐 낭만적으로 이렇게 그 들판에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자제하시고 이제 돗자리 같은 거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향수나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를 몸에 이렇게 지니거나 하면은 진딧물이나 뭐 다른 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벌에 쏘이거나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벌을
쏘였을 경우에는요, 그 부분이 가려웠을 때는 그냥 얼음 찜질만 하시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에서 채취하는 이제 버섯이나 또 산화초와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야생과 관련한 프로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에 가면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식용버섯인 갓버섯 또는 뭐 능이버섯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버섯들도 너무나 유사한 형태의 버섯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독버섯이 기본적으로 또 끈적끈적하고 또는 너무 화려하다 이런 선입견만 갖고 계신데 그러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버섯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잘 모른다 싶으면 함부로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약초 종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냥 뿌리만 봤을 때는 뭐 이게 도라지 뿌리인지 아니면 인삼 뿌리인지 또는 다른 약초의 뿌리인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에서 시골 같은 데서 응급실을 가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 인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한약재로도 쓰여요. 사실은 뭐 부종이나 또는 이렇게 일부러 설사시킬 때 쓰는 약인데 이게 양을 조금씩 해서 쓰는 약인데 이거를 인삼이나 뭐 칡이나 뭐 도라지 이런 걸로 착각하고 드셨다가는 아주 크게 토하고 설사하고 아주 중독 증상을 나타내가지고 응급실 의료진들이 가끔 전화로 물어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잘 모르는 약재다, 내가 잘 모르는 버섯이다 생각되면은 일단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자문을 얻으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드린 정보에 의해서 건강하고 또 활기찬 올 가을 또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사 박준희였습니다.